조선시대 왕자들 중 문제를 일으킨 인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조의 아들들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였으니 특히 임해군과 정원군이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처리하기 벅찬 상황에서 순하군이라는 최악의 사이코패스가 나타납니다. 그는 조선의 왕자이자 연쇄살인마로 선조와 후궁 순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이보였습니다. 오늘날 연쇄살인범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항상 유년 시절의 동물학대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록에는 이에 딱 맞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미안하긴 하나 내가 만약 말하지 않으면 조정이 어떻게 알겠는가. 순하군의 성기는 특히 이상하여 어릴 때부터 천성적으로 잔인하였다. 이제 저곳에서 하는 일이 모두 사람을 때려 죽이는 짓으로 잔혹하기 그지없으니 더욱 괴롭기만 하다. 어릴 때부터 새나 짐승일지라도 반드시 잔인하게 상해시켜야 만족해야 하였다. 대체로 이 또한 나 때문이니 조정 대신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가 없다. 그나마 그를 비호했던 아버지 선조의 평가가 이러하니 순하군은 천성적인 사이코패스이자 극한의 세디스트에 가까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괴팍하고 잔인한 성격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악행을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관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마저도 전부 기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대상이 주로 힘없는 평민과 노비들이었습니다. 그냥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살인은 즐겼으니 어려서부터 엄격한 궁궐의 법도를 익힌 왕자가 이 정도로 망나니 짓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일탈 행동이 아니라 뇌계통의 이상 증상에 의해 오는 병리학적 현상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1592년 순하군이 13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함경도로 가서 미리 파견되어 있던 형 임해군을 만나 함께 회령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특유의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시작되었는데 자신이 왕자임을 내세워 함경도민에게 행패를 부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국경인과 국세필이 왜군의 가토 기요마사와 내통해서 임해군과 함께 왜군에게 넘겨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10대 중반의 황해도 신계에 머물 때는 하루에 여러 명씩 형장을 때릴 정도로 잔악해서 이참의 전의로 삭탈관직을 당할 정도였고 10대 후반에 이르러 살인을 일삼다가 전쟁이 끝날 때는 확인된 피해자만 여러 명일 정도로 완벽한 연쇄살인마가 됩니다. 이렇게 막 나가고 있던 순하군은 1600년 6월 27일 선조의 첫 번째 중전인 의인왕후 박씨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 그녀를 모시던 궁녀를 겁탈합니다. 그것도 왕후의 관이 모셔진 빈전 옆 천막에서 대낮에 사람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강제로 붙잡아다가 겁탈하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었으니 이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선조는 급기야 자신이 승지에게 직접 지시 내용을 적어 전하기에 이르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순하군 이보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살인을 하였으나 부자간의 정의로 아비가 자식을 위해 숨기며 은혜가 의리를 덮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유사의 조처에 맡겨두고서 오직 마음을 태우고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그 후 대사령으로 인하여 다행히 죽음을 면하였으나 배악한 행동은 더욱 기탄하는 바가 없었다. 오늘 빈전의 견 여막에서 제 어미의 배비를 겁간하였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겠으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내가 차마 직접 정죄할 수 없으니 유사로 하여금 법에 의해 처단케 하라. 법으로만 따졌다면 순하군의 죄는 응당 사형이었으나 신하들은 함부로 왕이 아끼는 왕자의 사형을 고할 수 없었고 결국 수원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순하군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고 도리어 왕자임을 내세워 위세나 부려댄 탓에 수원 부사조차도 어떻게 단속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고문하는 형구를 마음대로 꺼내간 후 하인들에게 멋대로 형벌을 가하도록 해서 향리들을 죽도록 때리기도 하였는데 이에 관리들이 순하군을 피해 도망친 탓에 수원부의 행정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고 심지어 부사마저 도망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단순히 유배시켜 놓는 걸로만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위리안치를 지시했는데
금부도사가 담장을 쌓을 때도 사람을 두들겨 패고 문을 잠그자 자기 손으로 직접 열고 나오는 등 여전히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새로운 수원부사 권경우가 부임해 왔을 때는 긴 칼을 차고 기둥을 치면서 부사 몸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더냐라고 겁박하기도 하였고, 종이에다 먹으로 사람 머리를 그려놓고 부사 권경우의 잘린 머리통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를 받은 권경우는 겁에 질려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로 수원부사에서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위리안치 상황이었기에 순하군의 집 국문을 봉쇄해버렸으나 담장을 헐고 밖을 나다녔으니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게 됩니다. 채소가 신선하지 않다면서 채소밭을 맡고 있는 노비 임동의 숙모를 잡아다가 직접 몽둥이로 20여 차례 두들겨 패기도 하였으며, 식사에 소고기와 생선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지기 노비 어리손의 가옥을 불태워 없애기도 했고, 화공 정업수를 잡아다가 40차례 직접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일도 있었습니다. 약주를 가지고 간 원금이라는 사람을 구타하고 역시 약주를 가지고 온 계집종의 옷을 전부 벗겨 결박하고 날이 셀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했던 사건은 장석을 씨 사건이었는데, 군사 장석을 씨는 집에 질병이 돌아 맹인 윤화의 아내 맹무녀를 데려다가 역신을 쫓는 구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하군이 이들을 잡아가서는 한 차례 형문을 한 뒤에 밤새도록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맹무녀의 위아래 이빨을 1개씩, 장석을 씨의 위아래 이빨을 9개씩 쇠뭉치로 때려서 깨부수고 집게로 잡아 빼버렸습니다. 결국 무녀는 피가 목구멍에 차 숨을 쉬지 못하여 즉사하였고, 장석을 씨는 이튿날 풀려났지만 죽을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원부와 사관원에서는 순하군의 하옥 및 단죄를 거듭 요청하였지만 선조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선조는 모두 종들과 무례한 무리들이 종용했거나 유도한 탓일 것이라며 여전히 순하군을 두둔하였으니, 아버지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어쩔 수 없지만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 그 같은 범법 행위를 옹호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원 사람들이 순하군을 피해 고을을 떠나 도망쳐서 마을이 망할 지경이 되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부려들여 가택연금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담을 허물고 나가 사람을 붙잡아다가 곤장을 치는 등 아주 개망나니 짓을 이어나갑니다. 이때 임해군과 순하군의 악명이 하도 높아서 이들을 사칭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놈들도 생겨나게 되었지만 선조는 그들을 계속 두둔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워낙 흉폭하여 고쳐질 생각이 없자 손을 쓸 수 없게 된 선조는 결국 군호를 폐하고 서인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서울에 잡혀와서도 훈련도감 소속의 보수와 무례배를 모아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몰아 사람을 두들겨 패고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는데, 실록에서는 이에 대해 순하군 이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한 줄만 기록하였으니 선조의 비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 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2 여인을 잔인하게 죽여 온 도성이 두려움에 떨었을 정도의 사건이라 전하는데, 아무튼 이걸 감싸주니 상태가 더 심해져 급기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 길거리를 쏘다니며 사람을 죽이길 밥 먹듯이 했습니다. 순하군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고 순하군 밑에 무리들은 이 틈을 타서 도적질을 해댈 정도였습니다. 다시 잡아 가두려 했는데 문 앞에 앉아서 닫지 못하게 시위를 벌이고 폐문 공사를 담당한 감독관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는데, 이때도 선조는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당시 사관은 선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임금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야 어찌 논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왕자를 죽이는 것은 진실로 차마 할 수 없는 짓이긴 하지만 백성은 무슨 죄인가. 결국 선조는 마지막 수단으로 무사들을 보내 단단히 가택연금시켰으니 그리고 몇 년간은 별다른 사건이 없게 됩니다. 이후 순하군은 풍을 맞아 쓰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되었다가 1607년에 28살을 일기로 요절하게 됩니다. 실록에서는 순하군의 생애를 압축하여 졸기를 남겼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숫자가 해마다 10여 명을 헤아리기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호환을 피하듯 했다. 사실 당대에서는 순하군보다 임해군과 정원군이 더 악독했다는 평가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고위직을 대상으로 했었고 순하군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들만 골라서 괴롭히고 연이어 죽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